오늘은 제가 한 게임 바둑 7단 성단 기념으로 바둑의 기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둑판을 한번 봅시다. 이 바둑판은 가로, 세로 이렇게 보면은 19줄씩 되어 있어요. 19줄, 19줄 이렇게 해서 전체 이 칸수, 이 만나는 이 칸수는 전부 361개가 되어집니다. 이는 곧 1년 365일을 뜻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바둑 한 판이라는 것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둑 게임은 무엇이냐 하면은 흑과 백이 싸워서 집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바로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 한 점 놓으면은 그 다음에 백 한 점 놓고 이렇게 기회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흑이 먼저 둡니다. 먼저 두는 대신에 서로 같은 동급일 경우에는 나도 집을 다 지었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6호 반 집을 공제를 흑이 먼저 놓았기 때문에 6호 반 자기 집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곧 백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어디부터 먼저 짓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바둑판 구조를 잠시 한번 봅시다. 네 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귀. 그리고 이 부분을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 쌍변, 하변, 좌변, 우변 이렇게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둑판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점이 바둑을 둘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집을 지을 때 화점부터, 또는 그 밑에 두도 됩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 화점부터 먼저 둡니다. 이렇게 먼저 두는, 귀부터 먼저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을 투자를 해서 집을 12집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중앙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12집이죠. 지금 돌이 몇 개 투자되는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아까 귀에 집을 낼 때는 7개로서도 12집을 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배를 투자해서 14개의 돌로 가지고 12집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집 짓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귀에 집 짓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당연히 귀에 집 짓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귀부터 먼저 집을 차지하면서 집을 다음 변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흑 한 점 놓고 백 한 점 놓고 어디 나도 상관이 없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귀에다가 먼저 놓는 것이죠. 흑 한 점 놓고 백 한 점 놓고, 그래서 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좀 더 돌리면서 집을 좀 더 크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백이 상대방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돌리는 것이죠. 그럼 백도 예를 들면 집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흑도 이렇게 놓고, 백도 또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귀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려 나가죠. 또는 이렇게 놓기도 약간 더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벌리면 나중에 흙이 침입하면은 또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변을 벌린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흙이 또 변을 또 이렇게 벌려본다 합시다. 그러면 백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귀를 차지하면서 변을 차지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면서 차차 이제 중앙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귀와 변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집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집은 두 집이 사이 나야 산다. 이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집이 요건 몇 집이죠? 한 집이죠. 만약에 이것이 상대방 돌로서 뺑 둘러싸여졌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거는 흙이 아달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달이라는 것은 바로 한 점, 상대방에 의해서 한 점만 놓게 되면은 죽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아다리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요 백은 흙에 의해서 아다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다리 상태. 그래서 백이 이제 여기에 놓으면서 바로 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백은 요 집에다 백집이 생기면서 거꾸로 백집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 흙돌은 또 내 흙집을 메꾸게 되는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잡히는 것은 바둑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집 이상이 나야 되는데 한 집 나면 바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집 나기 위해서는 두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두 집이냐? 한 집, 두 집. 이것이 두 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도 두 집이죠. 한 집, 두 집. 이렇게 난 두 집은 백이 이렇게 놓고 그러면 바로 아다리 상태죠. 그러면 거기 그럼 백을 따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또 백이 여기에 놓아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집은 사활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두 집이 아니고 한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두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백이 뺑두로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두 집이 되십니다. 최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집 이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 둘, 세 집이 났다. 나 살아간 이 집도 이제 세 집이 났다고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죽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중앙에 이렇게 백이 딱 놓게 되면은 이 집은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만약에 흙이 백을 잡으려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 또 백이 이렇게 놓으면서 바로 다 잡아내게 되죠.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로 두 집이 안 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것을 뭐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걸 뭐 일부러 백이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어요. 없고 이렇게 중앙에 딱 놓으면은 바로 이 집은 한 집밖에 나지 않은 상태로서 이것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이 완전히 나기 위해서는 최소 이렇게 두 집이 이상 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네 집을 냈다. 만약에 흙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내 집이 이렇게 나 있다 하면은 벽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거기 이렇게 놓으면은 한 집, 두 집 이렇게 사란 것이죠. 근데 아까와 같이 두 집 이상이 나야 산다. 그 기본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알면은 바둑을 계속 같은 급수끼리 만나가지고 계속 두면은 바둑을 재밌게 둘 수가 있고 또 수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터 놓으면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놓이게 있다 합시다. 알기 위해서는 끊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것은 이거와 이것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 말과 이 말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흙이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완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끊기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도 이대로 살아야 되고, 이거는 이대로 살아야 되고, 물론 이 백도 이대로 살아야 되고, 이 백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서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기면은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두는 방법은 안 끊기는 것이죠. 이렇게. 만약에 백이 끊으려고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 이렇게 하면은 있게 되는 것이죠. 안 끊기죠. 그러면 이렇게 요 한 집단이 말하자면 사면은 되는 것이죠. 사면서 집을 늘려 나가면 되는 것이죠. 백이 이렇게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건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백이 이렇게 또 들어오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막아주고, 그럼 이게 아다리 상태죠. 그러면은 이어주고, 그런데 다음에는 백이 이렇게 아다리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여기는 못 들어오죠. 그럼 바로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거나 또는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내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백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집이 두 집 이상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놓든가 이렇게 놓든가 이렇게 놓든가 하면서 이 집을 지어 나가야 되겠죠. 일선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 집을 못 지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선으로 나가면은 쭉 나갈 수 있는데 집이 요줄밖에 집이 안 생기잖아요. 요줄밖에. 3선으로 쭉 나가면은 이렇게 두 집씩 생기잖아요. 이렇게 더 효과적이죠. 3선으로 나가면 이거 실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리선. 그럼 4선으로 하면 더 집이 많이 나죠. 하나, 둘, 셋, 많이 4선, 그죠? 그럼 4선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쭉 우리가 뻗어 나간다 합시다. 그러면은 뻗어 나갈 때마다 세 집씩 생기잖아요. 이렇게 세 집씩 집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뻗어 나가면은 세 줄씩 이렇게 집이 생기니까 집이 더 많이 생기죠. 요 선을 4선을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해요. 왜 세력선이라고 해놨냐? 이 세력선을 이렇게 쌓으면은 중앙에 집을 지을 때도 세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세력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편은 여기까지 하고 곧 이어서 2편에서 바둑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